일단 뭐 남편이 네.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 집안에 빚을 줘왔어요.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이자까지 총 5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좀 받고 싶은데 네. 혹시 이게 가능한지. 솔직히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해야 될 점은 네네. 우리가 위자료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화가 깊어지셔가지고 우리가 남편 이렇게 돌돌이로 때려가지고 남편 응급실 간 적도 있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야, 내가 네 욕을 듣고 가만히 있냐? 어? 때리라고. 돌돌이 같은 걸로 때린 건 사실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이거든요. 이거 남편이 만약에 형사고소해가지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갔다 했으면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오히려 제가 더 줘야 될 상황이.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만약에 심각하네요, 진짜. 이제 우리가 보호처분도 있었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보호처분까지 있었던 정도면 가벼운 정도의 분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내가 받을 수 있나를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혹시 내가 줘야 되나? 이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지도 못했네요.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그만큼 맞고 살았기 때문에. 목도 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절했다가 일어났거든요. 이거 살인없이 이렇게 싸대기가지고. 이거를 내가 나도 똑같이 맞았어요. 그러면 서로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끝날 수 있겠죠. 전혀 받을 생각은 어쨌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음. 진짜 3, 4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네. 특수폭행이라는 걸 살려 처음 들어봤고 역시 안 되는 거구나. 폭행이라는 거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역사는 술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와이프가 결혼 초창기 제가 말하지 않은 빚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케이. 와이프는 원래 술을 좋아했고 그걸로 인해서부터 시발점이었고요. 술만 먹었다 하면 네, 욕하고 저를 때려서 뭐 응급실로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제 몸에 이제 상흔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당시에 파출소 거기 계시던 분들이 제 응급실 실려가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누워 있는 제 옆에서 제가 너무 안 돼 보이셨는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증언을 해줄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서 그러한 제 경험 때문에 이 친구가 또 나한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려 제가 먼저 이렇게 욕을 하고 방어적으로 우리는 사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네네. 생각하시는 거고 네. 아내한테 약간 좀 약간 쪼려 있는 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약간.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이 완전 이만해가지고 보이는구나, 이게. 제가 항상 눈빛을 보거든요. 이 광기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게 와 그 공포감이 내가 같이 미쳐주지 않으면 이 친구를 대응할 수 없겠다라는 근데 그러면 생각에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피하려고 하면 또 피하는 것 때문에 또 피하는 문제가 거고. 또 아니 남편분도 문제죠. 폭행하는 거 그 자체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어떤 연유에 시작됐든지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규칙 사유가 맞긴 하지만 네. 다만 아내분한테도 상당한 귀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응급실에도 가시고 때리기도 하셨고 쌍방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럼 잘 해보겠다라고 하면 네. 그럼 그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는 1번 금주. 이거는 뭘 시켜야 돼. 사실 금주만 되면 폭언 폭행은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이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화장실은 좀 솔직히 뭐 노숙자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가가지고 뭐 화장실이 저 화장실 진짜 너무 쓰고 싶어요. 이거는 저번에는 진짜 나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연 볼 때도 집에서 한두 번 봤을 때도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요. 왜? 그러니까 내가 너의 변 보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것도 봐야 된다. 왜? 봐야 된다고 본인이? 모르겠어요. 보기 싫다가 아니라? 그 친구의 아이덴티티인 줄 알았죠. 똥 마렵네. 물 내리면서 싸. 뭐해? 뭐가? 똥 쌌어? 묻었어, 안 묻었어? 하나도 안 묻었어?
제3의 애정 같은 건가? 뭔가 그게? 이건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우리가 일단은 가가지고 화장실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무조건 유리해. 아 이걸 누가 저기 아내 편을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그거 안 돼요. 화장실 쓰게 해줘. 이건 너무했어. 이거는 아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화장실 쓰게 해줘요. 저 궁금한 거 이거는. 생겼어요. 이런 걸로도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왜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신적 피해로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활에 기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네. 못 자게 하는 건 학대의 범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전혀 생각을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청구할 수도 있구나.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요. 두 분 재산은 뭐 지금 적금 하나 든 거 있고 어느 정도? 1,000이요. 1,0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보증금이 1,5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저희 친엄마 친정에서 네네 돈이고 가정가구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네, 총 500에서 600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 돈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 공동 생활 중에 내가 전에 가져온 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배우자가 기여를 한 게 인정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는 네. 이게 남편이 채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채무를 상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 특유 재산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번 해봄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볼 수는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빚이 없었다면 저희 엄마 돈은 찢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 네. 아 그래요? 네. 와 남편이 빚 좋은 게 다행이네요. 아닌가? 와 비중이 다행은 아니죠. 다행은 아닌데. 남편 앞으로는 그럼 재산 아예 된 거 없고 근데 남편 이제 퇴직금이 2천이 걸려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반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빼내는지. 퇴직금 2천만 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혼할 때에는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이 있다고 보고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현재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 내가 운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돈 조금 주려면은 이 운용 수익을 최저위험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이혼 최대한-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서 해야지. 완전히 막 2점 몇, 막 그렇죠. 1점 몇.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알게 되면 그거 자체를 또 소송을 이거 걸어서 나가면 다시 또- 할 수 있겠지. 네, 아. 일단 주장할 때에는 조정해서 보증금이랑 가전 가구 이거는 우리 친정 엄마가 준 돈이니까 이거 그대로 내가 일단 다 가져가고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적금 1,000만 원하고 그다음 퇴직금 2천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2대1로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남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더는 안 되겠다. 더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이겠죠? 더는 안 돼요. 이것도 많이 주장한 거예요. 다 갖고 오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돈은 안 돼요. 정신 피해가 너무 심해서 저는 다 가져오고 싶은데. 저는 재산을 일단 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지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주장하신 게 있어요? 다 가져와라. 아, 다 가져가겠다 전부 다? 네. 너한테 나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 가져와라. 다 가져야 되겠다. 빚만 안 터쳐왔으면 난 솔직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나는 시발점이 솔직히 빚이잖아 우리가. 맞잖아. 아니야? 근데 저도 거기서 구두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었으니까 너 다 줄 테니까 돈 욕심 없다. 니 다 가져가라 그냥. 그 대신 이혼만 해달라. 그건 사실은 재산 분할 약정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아. 그럼 평소에 그 와이프가 각서, 대가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지장을 항상 찍었어요. 아, 그런 거는 사실 다 무효예요, 다. 민법 무효예요? 103조에 따라 다 무효예요. 아내분의 경우 전업이고 우리가 일을 다 하고 있고 부부간에 공동 형성된 재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5에 5, 최대 5. 아, 현근 씨는 당연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분할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니, 근데 재산 분할에서 지금 뭐 그렇게 욕심이 없는 거 아니셨어요?
변호사님 뵙기 전에는 아 정말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내가 100% 책임을 안고 이 친구에게 내 재산적인 거든 뭐든 다 주고 끝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지금 그러면 아니네. 지금은 좀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재산분할 하고 그럼요, 싶다라는 그럼요. 입장이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아내분도 아셔야 돼요. 남편분이 뭐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이라는 건 너무 인정이 되고 네. 남편이 원래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전적으로 다 줘야 될 게 아니구나. 이게 어깨가 다 올라갔어요. 네. 아, 나 그래도 가져갈 수 있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니까 알겠냐고.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듣네요. 이분이시잖아. 아니야? 그건 뭔데? 네, 저의 현재 이혼 의사는 0.0000001%입니다. 네. 다만 아내분한테도 상당한 귀착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따져주세요. 네. 정확하게. 절대 안 되죠.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최소한의 금액은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막상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계산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싫어요.